안녕하세요. 사회자입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는 한국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와 정부의 대응 정책에 대해 논의해보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정규직 전환 촉진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의 효과와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해보겠습니다. 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실효성에 대해 논의해볼 시간입니다. 이 중요한 문제는 많은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과 근로조건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양측의 의견을 들어볼 것입니다. 저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실효성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정책은 고용 안정성을 제고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핵심 방안입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실효성에 대해 저는 비판적입니다. 이 정책은 형식적인 전환에 그치고 실질적인 근로 조건 개선이나 고용 안정성 향상에는 미흡합니다. 방금 전 당신의 주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을 통해 수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보장 혜택을 받기 시작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정규직 전환으로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실효성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주장은 일부 사례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전환은 대부분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집니다. 이는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고용 시장의 유연성을 해치고 장기적으로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당신의 주장이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단순히 비용 부담 증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정규직 전환을 통해 근로자는 더 나은 근무 환경과 복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의 안정성과 경제 발전에 기여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주장은 바보 같은 이상을 추구하며 현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강조하는 것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이는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해치고 결국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찬성 측이 더 잘했습니다. 그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긍정적인 사회적, 경제적 효과를 구체적인 사례와 이점으로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반면 반대 측은 부작용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구체적인 대안 제시나 근거가 다소 부족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 효과에 대해 토론할 시간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고용 안정성 강화를 목표로 한 정부 정책의 실효성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지지합니다. 이 문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것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시행은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 효과에 대해 저는 비판적입니다. 단기적 해결책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고용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방금 전 당신의 주장은 단기적 해결책이라고 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단계적 접근에서 시작됩니다. 이 정책은 그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주장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러나 실질적인 변화 없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자원의 낭비이며 기업의 고용 유연성을 제한해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당신의 주장은 비논리적인 것 같습니다. 근로조건 개선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기업의 유연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정된 고용 환경은 근로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이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책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토론은 진정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당신의 주장처럼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이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논리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은 고용의 유연성을 필요로 합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찬성 입장이 더 설득력 있고 논리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책의 필요성과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했습니다. 전략적으로 반대 의견의 약점을 지적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강화했습니다. 이제 고용 안정성 강화 방안의 장단점에 대해 논의할 시간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효과와 잠재적인 부작용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쳐볼 예정입니다. 저는 고용 안정성 강화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지지합니다. 이 방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불안정한 고용 상태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근로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용 안정성 강화 방안에 대해 저는 비판적입니다. 정부의 이 정책은 표면적으로는 이상적이나 실제로는 기업의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저해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신규 고용 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방금 전 당신의 주장은 기업의 유연성 저해를 걱정하셨지만 실제로는 고용 안정성 강화가 중소기업에도 이득이 됩니다. 신뢰와 브랜드 가치를 높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용 안정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주장은 중소기업의 신뢰와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것인데 사실상 과도한 규제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오히려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당신의 주장이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거론하는 것은 비논리적인 접근입니다. 실제로 고용 안정성 강화는 근로자의 만족도와 생산성을 높여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이익 증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같은 정책은 불안정한 고용 상태를 개선하여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더욱 안정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는 그에 따른 성과를 낼 수 있게 되며 이는 결국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사이클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그런 주장이 바보 같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고용 안정성 강화가 단기적으로 인건비 상승을 초래합니다. 이는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산성 증가라는 이상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한 발상입니다. 찬성 입장이 더 잘했습니다. 그들은 고용 안정성 강화가 근로자 만족도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 이익 증대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 증가와 관련된 문제 해결 방안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 및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토론 주제로 다뤘습니다. AI 평가단의 평가에 따르면 찬성 측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긍정적인 사회적, 경제적 효과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며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고용 안정성 강화가 근로자 만족도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반대 측은 부작용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구체적인 대안 제시나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찬성 측이 토론을 더 잘했습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는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지금까지 열띤 토론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